안녕하십니까. 강철한 TV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저희가 아주 매우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제가 탈북해서 많은 분들을, 북에서 오신 분들을 만났는데, 제가 만나본 분들 중에서 가장 이제 북한에 관한 고급 정보, 그리고 북한의 그 군사 특수부대에 관련돼 가지고 이분만큼 사실은 아는 분이 없다, 이런 말씀을 이제 드리고 싶고요. 두 번 난파돼 가지고 두 번째 만에 체포가 돼 가지고 대한민국에 기순하게 됐는데, 북한에서 대남 공작원이라는 것은 최정예 부대 1000명 중에 한 명이 뽑히는 이제 그런 특수 중에 특수 부대원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분이 최근에 미군 특수전 사령부를 방문해 가지고 미군의 특수부대가 북한에 침투할 때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교육을 이제 하고 오셨다고 해가지고 특별히 오늘 이분을 모시고 최근에 이제 베네수엘라 사건, 그 이전에 이란 사건, 미군 특수부대에 의해서 벌어지고 있는 전 세계적인 어떤 이런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종합 진단해보고 앞으로 북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정말 중요한 그 해결책을 찾고 싶어서 오늘 이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주제로 우리 김동식 박사님이 직접 방문해서 교육했던 미군 특수전 부대, 이 말씀을 좀 오늘 특별히 나누고 싶고, 이 말씀 이전에 우리 박사님 본인 소개와 그리고 현재 북한의 특수전 무력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에서 말씀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예전에도 강철한 TV에 나와서 얘기를 했던 적이 있긴 있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베네수엘라 마두로 대통령 체포 사건과 관련해서 미국이 체포했는데, 이거 관련해서 이제 특별히 저를 초청해서 또 말씀을 드릴 기회를 잡았는데, 어쨌든 제 소개를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저는 1981년부터 95년까지 15년 동안 북한 노동당 공작부서의 하나인 대외연락부에서 난파공작원으로 활동했던 전직 공작원입니다. 공작원을 하려면 김정일 정치군사대학이라고 하는 대학을 나와야 됩니다. 이 대학은 난파 요원들을 양성하는, 쉽게 말하면 파이 양성기관입니다. 거기를 제가 4년 동안 81년부터 85년까지 4년 동안 다녔고, 85년도에 졸업해서부터는 현직에서 난파공작원으로 실제로 활동을 했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0년 동안 15년 동안 활동하면서 한국에는 두 번에 걸쳐 침투했습니다. 90년 5월 달에 침투해서 10월 달까지 약 6개월 동안 한국에서 활동을 했고, 두 번째는 95년 9월 초에 난파돼가지고 10월 말까지 2개월 동안 남한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제 얘기를 하자면 사실은 좀 길긴 한데, 제 얘기보다는 오늘 그 주제가 미 특수전 부대, 특히 마두로 체포와 관련된 얘기가 주 내용이니까 이것과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강철한 대표가 저한테 질문을 하셨는데, 북한의 특수전 병력 현황, 사실은 저는 제가 근무했던 곳이 노동당 대남공작부서고, 실제로 북한의 특수전 부대는 북한군 현역 군인 가운데 특수전 부대가 있기 때문에 저도 정확하게 아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제가 특수전 분야에 근무를 했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 다른 분보다는 좀 더 구체적으로 많이 알 수 있는 부분이라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북한에는 북한군 정찰국 산하에 특수전 부대들이 여러 개가 이제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보면 정찰국에 정찰대대가 있어요. 정찰대대가 황해남도 신천에 가면 소위 신천 복수대라고 그래가지고 71, 72 정찰대대가 있거든요. 두 개 대대가 있고, 걔네들이 직접 이제 남한에 침투하는. 그 다음에 이제 군단별로 정찰대대가 또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정찰국 산하에는 걔네들이 하는 일은 이제 남한에 침투해서 우리 한국군의 미사일 기지라든지 군 기지에 대한 어떤 그 현지 정찰, 그 다음에 중요한 한국군의 지휘부, 예를 들면 분단 지휘부라든지 사단 지휘부라든지, 그 다음에 군 사령부라든지 이런데 지휘부에 대한 어떤 그 동향, 이런 것들을, 그 다음에 전략 시설들, 공항, 그 다음에 항만, 미사일 기지 이런데, 그 다음에 이제 발전 시설이라든지 유류 탱크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찰하는 임무를 수행합니다. 이게 제일 북한군에서는 제일 센 특수전 부대고요. 얘네들은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평시에 활동하는 부대고, 전쟁이 일어나서도 우리 한국군 후방에 들어와서 활동하는 애들이고, 그 외에 특수전 부대라고 하는 거는, 일반 특수전 부대는 우리 북한에서 보면 경보 부대 들어보셨죠? 그다음에 저격여단, 항공육전대, 이제 이게 보면 경보병 대대라고 하는 거는 경보병 여단이 있는데, 얘네는 경무장, 간단한 무장을 하고 빠른 속도로 대남 침투해서
들어오는, 그러니까 앞에서 들어오는 애들이고, 그렇게 들어와서 후방 타격을 하고 하는 부대가 경보병 부대고, 걔는 그런 부대는 정찰국하고는 좀 달라요. 11군단이라고 그래가지고 옛날에는 경보 교도 지도 산하에 여단들이 각 군 산하에 또 있었고, 걔네들을 훈련하는 거는 뭐 주로 중화기보다는 경화기, 소총이나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하고, 속도감 있게 침투하거나 아니면 후방에 침투해서 이제 후방을 교란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부대지, 예를 들면 이번에 마두로 참수작전 한 것처럼 뭐 적지에 들어가서 시설물을, 정말 어떤 특정 어떤 그 시설물을 타격하거나 중요 인물을 참수하는 그런 부대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북한의 특수전 현황에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그 한반도 유사시 때 또 이제 김정은 정권을 교체하려고 하는 그런 이제 게임이 들어갔을 때 미군의 그 대북 군사 전략이 이제 언제부터인가 바뀌지 않았습니까? 대규모 지상전에서 소규모 지휘부를 타격해서 서지컬 스트라이크라고 해가지고 쪽집게 타격을 해가지고 김정은 집단을 드러내는 전략. 이게 아마 박근혜 정부 중반 때 아마 이게 우리 대한민국에서 참수 부대가 나왔을 때 처음 나온 것 같고, 그 이후부터 트럼프 대통령도 대북 군사 전략을 대규모 지상전을 포기하고 소규모의 특수전 전략으로 김정은 지휘부를 이제 타격하기 위한 이제 그런 쪽으로 바뀌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동식 박사님이 미국에 방문하게 된 것도 이런 미국의 전략이 바뀌었기 때문에 미군이 이제 북한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뭐 수장비를 통해서 북한을 안다고 해도 휴민트 정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이제 김 박사님께서 미국에 갔다 오셨는데, 이 미국의 대북 군사 전략 변경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저도 그 말씀에 동의하는데, 과거에는 대규모 병력을 가지고 이제 전면전을 통해서 정권을 교체하든지 아니면 아예 들어가서 이제 점령을 하든지 하는 전략을 구사했다면 2015년도 이후에, 구체적으로는 아마 그때부터 좀 바뀌기 시작한 것 같아요. 우리 한국으로 치면 박근혜 정권 정부 때인데, 제가 그 전에도 물론 미군 특수전 부대에 가서 제가 교육을 했지만 집중적으로 교육한 시점이 2017년입니다. 그때 이제 어느 때냐면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서 그 당시에 굉장히 그 북한하고 말싸움을 많이 했잖아요. 뭐 네 핵버튼이 네게 크냐 내게 크냐 뭐 이러면서 그런 때인데, 그때 제가 특별히 미국에 3번을 초청을 받아서 갔다 왔습니다. 저는 사실은 그 전에도 그렇고 그 후에도 또 갔거든요. 갔는데 저는 미군 특수부대는 사실은 다 가봤어요. 제가 갔던 곳이 네이비실이 있는 샌디에고 가면 네이비실 부대가 거기 있고요. 왜냐하면 그 샌디에고에 해군 함대 사령부가 있어요. 그 샌디에고 가면 거기는 항상 항공모함이 서 있어요. 정비하러 들어오는 항공모함이 한 척은 항상 서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해병대 훈련기지도 있고 해군 훈련기지도 있고 훈련할 수 있는 그 기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네이비실이 있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노스캐롤라이나, 거기에 가면 끼는 게 고속도로가 쭉 가다가 끝나는 데가 미군 기지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통합 특수전 사령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육해공군이 다 있는 거예요. 훈련 기지가 노스캐롤라이나에 있는 거는 어마어마하게 넓어요. 전 뭐 얼마나 넓은지도 모르겠더라고요. 미군의 어떤 큰 위대함이라는 게 그게 미국 가보면요, 본 사람하고 안 본 사람은 완전히 뭐 그 미국 가보면 희한한 게 뭐냐면, 제가 플로리다도 가봤거든요. 플로리다 템파에 미 중부군 사령부가 있는데, 거기 이제 해외 파병하는 부대 지휘하는 사령부가 있는데, 그런데 가서 기지에 들어가면 처음에는 이제 검문 검색을 하잖아요. 그리고 검문 검색한 다음에 이제 딱 통과해서 들어가면, 그 안에 들어가면 도시예요, 도시. 우리 한국으로 치면 저 과천, 뭐 분당 이런 도시가 군사기지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군사기지라는 생각이 하나도 안 드는 거야. 이건 무슨 동네 같아. 거기에 뭐 온갖 상업시설 다 있고, 그리고 아무래도 군사기지니까 민간인들이 마음대로 못 들어오니까 거기에는 굉장히 자연이 잘 보존돼. 볼 것도 많고, 하와이도 마찬가지고. 제가 뭐 군사기지, 미국 군사기지는 굉장히 많이 가봤는데, 어쨌든 노스캐롤라이나도 가봤는데 그렇게 넓을 수가 없어요. 특수전 사령부가 워싱턴주 시애틀에도 또 있습니다. 시애틀에도 그것도 특수전 사령부가 어마어마하게 커요. 그 특수전 사령부의 특수전 요원들도 해외 작전에 많이 나가고, 솔직히 뭐 거기에가 델타 포스가 있는지 전 몰라요. 근데 거기에 가보면 걔네들, 그 친구들 그 병영에 가보면 희생된 사람들 사진들도 있고, 특수 작전 하다가. 그리고 시애틀 같은 데 가면 우리 한국에 나오는 특수전 병력들도 거기 있는데, 시애틀에 가면 특징이 뭐냐면 한국어를 조금씩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뭐 이거는 뭐 보안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 한반도에서 무슨 문제가 일어나면 제일 먼저 우리 한반도에 투입되는 사람들이 시애틀에 다 있어요. 거기에 타코마 그 공군기지, 그 다음에 그 앞에 그 시애틀 항구, 거기에서 배도 오고 비행기도 쏘고. 그런, 제가 2017년도에 특별히 갔던 데는 시애틀 특수전 사령부하고 그 다음에 노스캐롤라이나에 있는 통합 특수전 사령부, 거기를 이제 갔다 왔는데, 그때 가서
쭉 강의를 하니까 이 사람들이 질문을 하는 게 굉장히 실용적인 질문을 해요. 제가 그때 느낀 거는 역시 전쟁을 하는 사람들은 다르다. 한국군이 질문하는 건 완전히 질이 달라요. 눈빛도 노스캐롤라이나에 갔을 때 세 번을 갔는데 처음에 한 번 갔을 때는 한 200명이 모여서 제 강의를 듣고 두 번째, 세 번째 갔을 때는 사실은 한 20여 명, 30명 정도만 룸에 들어오고 나머지는 다 화상으로 보더라고. 화상을 통해서 다 체크를 하고 뭐 마이크 체크하고 이제 화면이랑 다 체크하고 그다음부터 이제 강의를 하고 나중에 끝나니까 질문을 다 이제 화상으로 질문을 하는데 그 사람들 화상으로 질문하는 사람들 이제 뒤 배경이 비치잖아요. 이렇게 화면이 비치고 뒤에 이렇게 배경이 비치는데 그 배경을 보면 한반도 지도가 다 있고 북한 김정은 사진도 있고 그렇습니다. 신기하더라고. 그래서 이 미국에서 한국을 이렇게 그러니까 북한을 이렇게 연구를 하고 있구나 이 사람들이. 그 아까 그 미군 특수전 부대 그 부대원들이 이제 그 아주 실용적인 질문을 했다. 그러니까 한국 군대하고 굉장히 차원이 다른 질이 다른 질문을 했는데 아주 디테일한 어떤 질문 내용을 공개할 수는 있습니까 혹시? 한 두 가지 정도는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북한의 해상에서 침투에 들어가는데 거기에 장애물이 어떻게 돼 있느냐. 사실은 한국군에서 그런 질문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근데 왜 제가 그걸 잘 아냐면 저도 북한에서 침투 훈련을 했거든요. 여기에 한국에 침투하기 전에 저희는 그 북한에서 훈련을 많이 해요. 침투 훈련을 많이 하는데 북한 군인들이 있는 데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제가 북한의 그 해안 경계 철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가 굉장히 좀 잘 아는 편이에요. 그래서 그게 이제 질문이 나왔었고 하나는 뭐냐면 두 번째는 자기들이 북한 지역에 들어갔을 때 작전을 하다 보면 북한 주민들을 만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이 사람들을 어떻게 설득을 하거나 아니면 어떻게 하면 자기들의 생존율을 높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살아나올 수 있을까 이거예요. 그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 두 번째 질문과 관련해서는 그런 얘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북한은 한국 사람들하고 좀 다르다. 북한 사람들이 반미 교육을 굉장히 강하게 많이 받는다. 그래서 미국에 대한 그 적대심, 깨심이 굉장히 강하다. 그러니까 당신들이 들어가서 잘못하면 북한 주민들에게 발견이 되면 신고당할 수 있다. 그러니까 만약에 북한 주민들을 만나게 되면 어쨌든 구워 삶아라. 제일 좋은 거는 돈이 제일 좋다. 두 번째는 미국 사람들이 머리카락 노랗고 눈 노랗고 하면은 이게 거부감이 있으니까 꼭 너희들이 당신들이 들어갈 때는 한국 사람하고 같이 들어가라. 그래서 그 사람이 앞에서 설득하게 만들어라. 그리고 이제 특수전 병력 특수작전 할 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그 미국에도 영어가 있어요. 미국 특수부대에 가면 그런 얘기를 잘 하는데 론 서바이벌이라고 하는 영어가 있어요. 아프가니스탄에 들어가서 작전을 하다가 목동들 만났는데 걔네들 살려주는 바람에 특수작전하던 그때 당시 아마 네이비실일 거예요. 네이비실이 전멸해요. 한 사람 딱 살고 겨우. 근데 그 똑같은 사례가 대남 침투에도 있었어요. 바로 뭐냐면 청와대 습격 미수 사건이에요. 김신조 사건. 김신조 사건이 파주에서 남군 살려줘서 그게 실패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여러 가지 요인도 있지만 굉장히 그게 큰 거예요. 결정적인. 그런데 나 내려가서 그냥 바로 경찰서 갔잖아요. 그래서 그게 북한하고 미국하고 똑같은 사례가 있다. 그래서 너희들 당신들도 다 뭐 당신 알겠지만 북한에 들어가서 작전하다가 민간인들 만나면 작전 중에는 어쩔 수 없다. 제거해야 된다. 그거 그냥 어떤 인도주의니 뭐니 해갖고 살려줬다가는 나중에 임무 수행 못한다. 그래서 그런 원칙은 갖고 들어가라. 왜냐하면 저희도 마찬가지인 게 저희가 대남 침투할 때 침투 훈련하고 할 때 교육받고 훈련할 때 원칙으로 내세우는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맞닥뜨리는 애는 다 죽여야 돼요. 그 원칙을 어기면 청와대 김신조 사건이나 론 서바이버 같은 일이 일어난다고. 그러니까 결국 큰 일을 못하고 다 실패하는 거예요. 자기가 죽는데. 그래서 그런 이제 질문을 받고 그런 뭐 얘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작은 그 김동식 박사님을 미군이 특별 초빙을 해가지고 그것도 굉장히 장기간 동안 많은 미군 특수전 장병들에게 북한의 실상 그리고 이제 뭐 훈련 이런 교육 같은 것들 또 실제 실전 이런 적응 훈련 같은 것들에 도움이 될 만한 이런 걸 했다는 거는 언젠가는 미군이 평양에 들어가려고 그런 걸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미 거의 준비는 끝났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뭐? 저는 제 생각에도 준비는 끝났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번에 뭐 마두로 체포 작전 하는 거 봐서 꼭 그런 게 아니라 저는 이미 그 전에 작전 준비는 다 끝났다. 그냥 명령만 내리면
이상이면 뭐 언제든지 들어가서 김정은 제거하는 건 문제가 아니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이 정도로 마치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김동식 박사님께서 미군 특수전 그 사령부를 직접 방문했고 또 같이 교육도 했고 경험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대가 이제 베네수엘라에 들어가서 이제 했던 경청동지할 군사작전 보신 소감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